불교의 나라 태국. 하지만 이제는 기독교의 나라 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완공된 기쁜 소식 방콕 교회 예배당은 당당하고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요. 이 새 예배당은 앞으로 태국 IYF의 이 새로운 베이스 캠프로서 더욱 귀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태국 기쁜 소식 방콕 교회 김학철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학철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다녀가셨지요? 예, 예. 작년 태국 IYF 센터가 2,500평 부지에 평당 350평 5층 높이로 건축이 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축 과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도 많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부분이 아름답게 되었고 건축도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된 배경이나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20년 전에 옛날 예배당을 지었었습니다. 우리가 1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해 오다가 보니까 너무나 건물이 좁고 성도들이 안일함에 머물고 신앙적으로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배당이 꼭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이제 찾아다녀 봤는데 한 4년 동안 찾아다녀도 알맞은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 태국에 특히 방콕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 지역에 저희들이 땅을 알아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홍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경매를 붙여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땅이 그때 당시 1,500평이었는데 시가로는 한 40억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저희들이 15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땅을 사고 난 후에 저희들은 예배당을 질 만한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2, 3년 후에 예배당을 질 걸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빨리 예배당을 지라고 하시면서 옛날 예배당을 팔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예배당은 주택가에 있었기 때문에 팔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예배당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팔 수 있었고요. 그 예배당을 사실 감정평가는 7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배당을 팔아가지고 새로운 예배당 짓고 옆에 땅을 1,000평을 더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한다면 7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건물을 질 수도 없고 땅을 1,000평을 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7억으로는 안 팔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교제하고 상담했던 분이 이제 우리 예배당을 사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예, 그분은 저희들 자매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중풍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저희 자매들이 저에게 이제 병문안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네. 그 회사에 자매들이 4명이 다니는데 번갈아가 오면서 저를 이제 좀 괴롭게 해서 제가 자꾸 부탁하는데 가서 빨리 갔다 그냥 예의상 인사나 하고 해야 되겠다고 이제 가서 전도서 말씀을 한 20분 얘기했죠. 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이며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다면 아무 가치 없다. 당신도 진짜 인생을 살아오시면 알겠지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한 달 후에 퇴원하셔가지고 저희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첫 마디가 당신이 나한테 짐승이라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척 화난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하길래 이 부분이 따지러 오셨나? 좀 놀랐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감사하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쓰라고 35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예. 그 후로 새해가 돼서 또 다시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1년 동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1년에 두 번은 350만 원, 350만 원 두 번을 드리겠는데 받아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돈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부담됩니다. 사실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보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개로 감정평가사가 와서 이 우리 건물을 이제 평가하니까 7억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7억으로 팔으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땅을 1000평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는 못 팝니다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자기가 16억에 사겠다고 막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렇게 건물을 필요해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분을 보내주셔서 결국에 그 16에 팔고 건물을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그 태국 IOF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태국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현재 어느 나라도 여기 오기에 아주 편한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동남아 현지 사역자 수련회를 2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형제자매들, 동남아 형제자매들 수련회 장소 이제 사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앞으로 이 마인드 교육의 중심으로 사용하고 음악학교를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악교육이나 마인드 교육에 중심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태국은 불교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한국 다음으로 많은 굿뉴스코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1000여 명의 해외 봉사단이 전 세계에 갔다 왔는데요.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훈련시키는지 그리고 또 해외 봉사를 다녀온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매년 그 IOF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000명 정도 회원을 저희들이 1년 내내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학생들이 태국에서 하는 세계 대회를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한 3,500명 정도 학생들이 월드 캠프에 참석을 하는데 그 월드 캠프 기간 동안에 굿뉴스코 홍보를 해서 해외 봉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때 매년마다 한 3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을 합숙훈련을 2개월 정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2개월 정도 하면은 그 중에 이제 구원을 받는 학생 또 특히 종교에 대해서 반항하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하고 1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매년 해외로 봉사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특히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변화를 받는 것 중에 그 변화받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요새 태국은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그 푼이라는 학생은 거의 학교도 안 가고 이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고 부모님을 때리고 그렇게 아주 심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우리 IF 굿뉴스코를 만나면서 변화를 받고 그 학생이 이제 탄자니아를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 가족들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 보면서
이 IOF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태국은 젊은 사람들이 그 동성 연애자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태국 같은 경우 대학교를 제가 가보면은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여학생이 거의 8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생은 한 20명밖에 없는데 여학생들이 많다가 보니까 남학생들 여성화되는 그렇게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는 거의 90명 학생들이 다 여학생으로 이제 20명이 남았던 학생들도 다 이제 여학생으로 이제 성전환에 대해서 그 졸업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학생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군디스코 이제 합숙훈련에 참석을 하면 반항도 좀 많이 하지만은 그 다른 선배 단원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그렇게 특히 게이나 이런 학생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간증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또 해외 봉사를 갔다 와서 지금 우리 IF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박옥순 목사님께서 태국을 방문하시고 집회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동남아 현지 사역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현지 사역자 사모들 합해서 240명의 사역자 사모가 이렇게 같이 모였고요. 그 중에 이제 선교 학생들도 128명, 그 외에 이제 선교사님들은 한 800명, 그래서 한 923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서 현지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CLF도 한 12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요. 특히 네. 목사 안수를 이번 현지 사역자 모임에서 했습니다. 베트남에 9명, 캄보디아 1명, 미얀마 1명, 태국 1명, 그래서 12명의 전도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운 사역의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끝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태국을 향하여 주신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사역자 모임에서, 현지 사역자 모임에서 목사님이 첫째 날 저녁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사망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것처럼 이 IF 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고 네. 그 소망을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어제부터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60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제부터 이제 처음 신학교 수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태국에 한 500개 교회를 개척할 소망을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태국이 이제 불교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남아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제 그 각 나라의 목사로 사역자로가 아니라 이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현지 사역자들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모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적어도 2번을 정도 해서 현지 사역자를 훈련해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에 대한 소망을 듣고 이곳에 왔던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큰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각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태국 하면은 불교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처럼 기독교 나라로 알려지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을 소망해 봅니다. 정말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너무 참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태국은 불교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나라보다 많은 그 군유스코 단원들이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돌아와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고
또 이번에 선교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다음 주가 되시면은 5개 아프리카 나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어느 때보다도 정말 놀랍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날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